안녕하세요. KGST 김명식입니다. 오늘 저희가 해야 될 주제는 드라이버의 비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아마 대부분의 골퍼들이 비거리와 방향의 두 가지 문제가 최고의 고민거리로 되어 있을 텐데요. 비거리와 방향의 문제를 동시에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저희가 지금 제한된 시간이 1시간 안에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비거리 부분에 관해서만 우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거리 부분에 모든 사람들은,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비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 비거리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비거리 부분은 아마 굉장히 많은 광고들의 노출에 의해서 클럽을 바꾸는 것만으로 비거리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스윙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또 본인에 대한 문제가 클럽은 또 어떤 클럽이 본인한테 맞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때 비거리가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거리를 먼저 이해를 하시려면은, 비거리가 뭐고, 또 비거리가 어떤 식으로 물리적인 식에 의해서 비거리가 형성이 되는지 하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거리는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할 때 캐리라고 하는 캐리 디스턴스가 되겠죠. 캐리 디스턴스가 되는데, 이 비거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비거리라는 거는 우리가 이 비거리를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이 비거리가 어떤 식의 물리적인 역학에 의해서 비거리가 형성이 되는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평지에서 어떤 우리가 샷을 해서 볼이 날아가고, 또 그 다음에 굴러가게 됐을 때, 여기서 캐리 디스턴스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이게 바로 비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비거리가 되겠고, 이 부분은 캐리 디스턴스가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이거는 볼이 굴러간 거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롤 디스턴스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샷을 해서 볼이 정지될 때까지가 토탈 거리가 될 텐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비거리는 나는데 나는 굴러가는 롤의 거리가 굉장히 짧다라든지, 또 어떤 경우는 비거리가 나지 않고 런만 굉장히 있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먼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비거리 부분에 관해서, 이 비거리를 어떻게 늘려야 되겠냐면, 비거리가. 그래서 이게 비거리라고 하는 거는, 비거리라는 거를, 이 부분을 우리가 x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거리를 x라고 한다면은, 물리식에서 x라고 하는 거는, x는 예를 들어서 g분의 v0의 제곱 곱하기 사인 2세타, 이렇게 곱해서 이 비거리라고 하는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비거리가. 그래서 이 식을 먼저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비거리가 형성이 되는가 하는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지 비거리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다고 한다면 먼저 G라고 하는 거는, 이 G는 중력 가속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력 가속도를 이야기하는데, 중력 가속도는 우리가 골퍼들이 다룰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골퍼들에 따라서 중력 가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거리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놔둔다고 한다면은 결국 비거리는 V0의 제곱 곱하기 사인 2세타라고 하는 식으로 귀결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키기 위한 비거리가 최대값을 찾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먼저 이 식을 이해하시기 전에 이 식의 조건은 어떤 조건 하에서 이런 식이 나오느냐 하면은 첫째,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골프 볼의 딤플이 없을 때 조건에, 그러니까 없을 때 조건에서는 이와 같은 식이 형성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 필드에서 스윙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공기의 저항도 있고, 또 그다음에 모든 골프 볼들은 전부 다 딤플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볼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딤플이 있는데, 이 딤플에 의해서 어떤 역할을 작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딤플에 의해서 딤플이 있는 볼과 딤플이 없는 볼을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 딤플이 이렇게 다 있는데 딤플이 없는 볼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면요,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어떤 사각형의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 대해서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한다면은 바람은 이런 부분을 받게 되지만은, 만약에 유선형이 있을 때는, 이렇게 유선형이 돼 있을 때는 바람이 분다고 한다면 굉장히 스무스하게 바람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을 때는 공기의 저항을 굉장히 크게 받는 겁니다. 크게 받는데 이 딤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역할을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저항이 크지 않게끔, 볼이 날아갈 때 저항이 크지 않게끔 딤플의 역할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공기에 이게 딤플이 없는 공과 또 그다음에 여기 딤플이 있는 공이라고 한다면은, 공이 이렇게 날아가게 될 때 이쪽은 딤플이 있는 공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딤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딤플이 있을 때 가장 공기압을 제일 많이 받는 점이 이 점이 되고, 딤플이 없는 공도 앞으로 진행할 때 공기압이 제일 많이 받는 점이 이 점이 되는 거죠. 이 점에서 봤을 때 이런 딤플이 없는 공의 공기의 흐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딤플이 있는 공기의 흐름은 이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서 공기가 꺾이는 점이 예를 들어서 가장 압을 많이 받게 되는 이 점에서부터 공기가 꺾이는 점은 이 점까지의 각도가 한 80도 각도가 되는 요 점에서 꺾여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딤플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 꺾이는 점이 이 각도가 한 110도에서 120도 정도 부분에서 꺾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 흐름이 나타나는 거는, 이렇게 공기 흐름이 나타날 때는 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딤플이 없으면은 공기 저항에 의해서 볼이 굉장히 많이 뜨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딤플이 있게 될 때는 공기 저항을 이렇게 커브가 생겨서 볼을 낮추는 역할을, 볼이 뜨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딤플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비거리 x를, 여기에 나와 있는 x 비거리를 최대로 한다. 비거리를 최대로 하려면은 여기서 이 식에서 이게 값과 이게 값을 서로 곱한 값이 x가 최대가 돼야 될 텐데, 이 값을 우리가 a로 하고 이 값을 b라고 한다면은 x의 값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a의 값도 최대가 되고 b의 값도 최대가 될 때 이 x의 값이 최대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x라고 하는 건 바로 비거리가 될 텐데, 이 값이 최대가 될 텐데, 그럼 여기서 본다고 하면은 a라고 하는 값이, a를
V0의 제곱이라고 한다면은 A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V0의 값이 최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B거리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마 대부분의 골퍼들이 갖고 있는 상식은 B거리를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스윙 스피드를 굉장히 빨리 해야지 B거리가 많이 나갈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V0로 하는 거는, 이 V0는 스윙 스피드가 아니라 볼 스피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볼이 날아갈 때 이 볼의 스피드를 빨리 볼이 날아가게 될 때 비거리는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이 부분은 볼 스피드가 되는데, 볼 스피드의 값을 최대가 될 때 이 A의 값이 최대가 되고, 이 A의 값이 최대가 돼서 거리도 최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볼 스피드가 최대가 돼야 될 텐데, 볼 스피드가 최대가 되려면 볼 스피드라고 하는 거는, 볼 스피드는 우리가 클럽을 가지고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될 때 이거는 스윙 스피드가 되어 있고요. 스윙 스피드가 있고, 볼이 맞아서 볼이 날아갈 때 이게 볼 스피드가 될 텐데, 이런 스윙 스피드와 볼 스피드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비거리를 많이 내기 위해서는 스윙 스피드 값을 높이면은 비거리가 많이 나간다 했는데, 스윙 스피드가 빠르면은 비거리가 늘어나기도 하겠지만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볼 스피드하고 스윙 스피드는 굉장히 역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스윙을 했는데 이 스윙했을 때 볼이 어디에 맞느냐에 따라서 볼 스피드가 결정이 돼요. 볼 스피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클럽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클럽의 부분에서 정 가운데 스윗스팟이라고 하는 부분을 맞췄을 때, 이 스윗스팟에 맞았을 때는 이 스윗스팟이라고 하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은, 클럽이 이렇게 있을 때요, 클럽이 있고 호젤이 있을 때 이게 샤프트가 꽂혀 있는 부분인데, 샤프트가 꽂혀 있는 부분을 수직선으로 내렸을 때 이 부분 하에 바로 무게중심 G가 있어요. 무게중심 G가 있는데, 이 무게중심에서 이 페이스면에 접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에 수직점으로 만나는 점이, 이 부분이 바로 스윗스팟이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스윗스팟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지렛대가 있는데, 이런 지렛대에 무게중심이 이쪽이 있다고 한다면 힘을 여기다가 가했을 때는 힘을 가한 부분에 대한 반발은 그대로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여기다 힘을 가해주면은 이 지렛대가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힘을 가한 만큼 반발이 되는 양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클럽의 가운데에 맞았을 때는 에너지의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가 돼서 이럴 때 가장 최대의 비거리가 나올 수 있는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 스피드와 이렇게 스윙을 한 스윙 스피드와 볼 스피드와는 어떤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스피드의 값을 예를 들어서 스윙 스피드 값으로 나눈 이 수치를 우리가 이거를 스매시 팩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매시 팩터라고 하기 때문에 이 식에 의해서 볼 스피드라고 하는 거는, 볼 스피드는 바로 스윙 스피드에다가 곱하기 스매시 팩터를 곱한 값이 볼 스피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볼 스피드의 값을 최대로 해야지 비거리가 최대가 나갈 수 있는데, 이 볼 스피드 값을 최대로 하려면은 볼 스피드의 값은 스윙 스피드 곱하기 스매시 팩터니까, 스윙 스피드 곱하기 스매시 팩터에서 스윙 스피드 값을 올린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골프를 배우는 단계라고 한다면 굉장히 하루하루가 다르게 스피드가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 어느 정도 골프를 친 다음부터는 이 스윙 스피드 값은 굉장히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스피드 값을 올리게 된다면 방향성에서 또 문제가 유발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볼 스피드 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스윙 스피드 값을 올리는 것보다도 이거는 고정시켜 놓고 스매시 팩터라고 하는 값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 스매시 팩터라고 하는 거는 클럽이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 맞았을 때 스매시 팩터 값은 1.55가량이 되는데 만약에 이걸 벗어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됐을 때는 이쪽은 1.4가 되고 또 이렇게 벗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스매시 팩터 값은 1.3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골퍼가 스피드가 100마일 퍼 아워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스윙을 하는 분이 계신데요. 100마일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스매시 팩터의 값이 이 사람은 1.3이 나왔다고 한다면 비거리가 계산되는 식에 의해서 x는 v0의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에서 v0는 볼 스피드인데 볼 스피드는 스윙 스피드 곱하기 스매시 팩터니까는 스윙 스피드 곱하기 스매시 팩터를 곱하면은 볼 스피드는 13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30이라는 값을 이거에 대한 제곱이 되기 때문에 a는 예를 들어서 v0의 제곱인데 v0가 130이니까 130의 제곱은 16900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마일의 스피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볼을 어디에 때렸냐면은 이렇게 정중앙에 맞지 않고 이런 부분에 맞았을 때 거리가 계산되는 원리는 16900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는데 어떤 분은 100마일이 아니라 스피드가 90마일이라고 한다면 90마일 퍼 아워의 스피드를 내는 분이 이번엔 1.3이 아니라 가운데를 맞췄다고 한다면 스매시 팩터 값이 1.5가 돼서 이걸 계산한다면 이걸 곱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135가 되겠죠. 135 마일 퍼 아워가 되고 135 마일 퍼 아워에 135에 이거에 제곱을 한다면은 이 16900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큰 수치 값이 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고 한다면은 100마일을 해서 스매시 팩터 값이 100마일이 1.3이 나오는 사람과 90마일 퍼 아워의 속도로 해서 가운데 맞추는 사람이 1.5가 된다고 한다면 이쪽 부분에서의 거리가 훨씬 더 크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장 비거리를 더 늘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비거리를 늘린다고 하는 거는 제일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클럽이 이렇게 있을 때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는 제일 먼저 클럽의 가운데 맞게 되는 이렇게 스매시 팩터의 값을 증가시키기 위한 이 부분에 맞기 위한 노력이 제일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여기 골프 전체 시장에서 본다면은 점점 더 골프채는 점점 더 길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45인치가 있었는데 요즘은 46인치도 나오고 또 46.5인치도 나오고 이렇게 점점 길이가 점점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데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거 샤프트의 길이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윙 스피드의 값을 올리기 위한 부분인데요. 45인치와 46인치가 됐을 때 이 부분이 90마일 퍼 아워라고 한다면은 46인치가 됐을 때 이게 100마일 퍼 아워라든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46인치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아주 극명하게 90마일이 됐을 때 46인치가 되면 91 내지 92마일 정도의 스피드 값이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샤프트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운데에 맞출 확률은 점점 더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에 이쪽에 맞았을 때가 스매시 팩터의 값이 1.5가 될 텐데
이걸 벗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1.4가 되어 있고 이거 벗어나면은 1.3이 돼서 결국은 비거리가 손실을 입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클럽을 선별하시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샤프트 길이만 무조건 긴 거를 골라낸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스윙 스피드를 빠르게 할 것이다 하는 추리를 하지만 반면에 가운데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스위스팟에 맞출 확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비거리가 또 손실을 입게 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해도 비거리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클럽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클럽의 가운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맞아줘야 될 텐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페이스면에 맞는 점이 굉장히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되고 있어요. 분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거 연습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연습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게 연습 부족이 되는 원인도 있겠고 그다음 두 번째는 클럽에 문제가 있다고도 보는 겁니다. 클럽에 문제가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동차에 타이어가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 타이어에는 가운데 중심이 있어야 될 텐데 가운데 중심이 있지 않고 중심이 움직여서 이쪽에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타이어를 설계할 때는 캐드 설계를 해서 가운데 딱 맞게 설계를 하지만은 타이어를 만드는 고무의 과정상에서 발포되고 안에 공기가 들어간다든지 해서는 이게 균일성이 잃어가지고 가운데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중심이 이쪽으로 옮겨가게 된다면은 새 자동차라 하더라도 이 중심을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납을 갖다 붙여서 억지로 중심을 옮겨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에 중심이 있지 않고 중심이 이쪽으로 옮겨갈 때 이거를 우리가 편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심이라 하는데 자동차에 편심이 생겼을 때는 첫 번째 자동차가 굉장히 떨리는 현상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샤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샤프트는 두 가지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샤프트의 이쪽 부분에 샤프트가 두 개의 원으로 돼서 이 부분을 팁이라고 하고 이쪽 부분이 벗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헤드가 장착되는 부분이고 이쪽 부분은 그립이 장착되는 부분인데 두 개의 원에서 이쪽에 대한 원의 중심과 이쪽의 원의 중심을 서로 이었을 때 이 센터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가운데 했을 때. 그런데 어느 한쪽의 센터는 여기 있지만은 어느 한쪽의 센터가 이쪽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센터 라인이 이렇게 움직여져서 이렇게 될 때는 굉장히 떨림 현상이 발생하는 샤프트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떨림 현상이 생기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드레스에서 백스윙해서 임팩으로 내려오는 과정은 굉장히 일정하게 내려오는 것 같지만은 그걸 고속 촬영을 해보면은 샤프트는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떨어서 굉장히 공은 고정되어 있는데 스윙에 대해서 샤프트가 편심이 생겨서 이렇게 떨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맞을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비거리를 더 늘리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점검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스매시 팩터 값이 가운데 맞았을 때가 1.5인데 이렇게 맞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1.2, 뭐 1.1 이렇게 엉망으로 돼서 비거리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샤프트가 본인이 갖고 있는 클럽이 편심이 있는 샤프트인지 아닌지 하는 거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비거리 부분을 알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거리 부분이 그 샤프트가 편심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클럽을 바꾸고 뭐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편심이 있는 샤프트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비거리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 값을 우리가 A라고 했고 이 값을 B라고 했는데 이 X가 바로 B거리가 될 텐데 B거리는 A 곱하기 B가 돼서 A의 값이 최대가 되고 A의 값이 맥시마이즈가 되고 또 B의 값이 맥시마이즈가 되면은 B거리가 최대가 될 텐데 이쪽에서 A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볼 스피드가 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볼 스피드가 돼서 볼 스피드의 값을 최대가 될 때 거리도 최대가 된다. 그래서 볼 스피드를 최대로 하려면은 첫째 스매시 팩터 값을 스매시 값을 굉장히 최대로 올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스매시 값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 봐야 되겠고요. 또 그다음에 샤프트를 봤을 때 임팩이 되는 포인트가 임팩이 샤프트가 봤을 때 이런 쪽 부위가 막고 있다고 한다면 이 샤프트는 굉장히 긴 샤프트가 돼. too long. 샤프트가 너무 긴 샤프트가 돼. 이게 샤프트는 잘라야 되는 거예요. 또 이쪽에 부위에 맞고 있다고 할 때는 이건 너무나 too short. 너무나 짧기 때문에 이 샤프트는 좀 길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위에 맞아야 될 텐데 이런 부위와 이런 부위에 맞았다 할 때는 스매시 팩터 값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해야 될 게 스매시 팩터 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첫째 샤프트의 길이가 적정한가 하는 걸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샤프트에 편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점검하는 게 비거리를 늘리는 첫 번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비거리는 A 곱하기 B라고 했는데 이 B가 sin 2세타예요.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게 sin 2세타라고 했는데 이 sin 2세타에서 B 값을 최대로 좀 해야 될 입장인데 이 B하고 이 세타하고는 함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값이 이게 B축이고 이쪽이 세타 축이면은 이거에 대한 sin 2세타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sin 함수가 이렇게 될 때 이 값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이 최대가 되고 이 값이 최소가 될 텐데 이 값이 최대 값이 맥시마이즈가 됐을 때 요때 값이 얼마가 되냐면 이때 값이 90도가 될 때 이게 90도. 그러니까 90도가 되면은 이 세타의 값이 얼마가 되냐? 90도가 돼서 이 세타의 값이 얼마가 될 때냐? 45도가 될 때. 그러니까 45도가 될 때 다시 말해서 볼이 발사될 때 이 세타의 값이 45도가 될 때 이 값이 최대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최대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 조건은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45도가 될 때 비거리가 가장 많아지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은 이거는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그다음 또 하나 조건은 딤플이 있을 때 골프 클럽이 있다고 골프볼이 있으면 이렇게 딤플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딤플은 280개에서 550개로 돼 있어요. 회사마다 다 틀리게 220개, 280개 있는 딤플의 골프볼도 있고 550개의 또 딤플도 있는데 이거는 딤플이 없을 때 공기 저항도 없고 딤플도 없는 볼을 때렸을 때 최대 거리가 나가는 거리는 바로 발사 각도가 45도일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45도가 되는데 근데 이런 볼은 우리가 쓰고 있지 않죠. 우리가 이런 볼을 쓰지 않고 우리가 딤플이 있는 볼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딤플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딤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딤플은 우리가 이렇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잠시 후 2시부터 브리지스톤 골프 시타부스에서 KLPGA 미녀 골퍼 기념명 프로의 드라이버 스윙 원포인트 레슨이 진행됩니다. 다시 우리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리지스톤 골프 스타부스에서 잠시 후 2시부터 KLPGA 미녀 골퍼 김영명 프로의
이렇게 우리가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물체가 있을 때, 이런 형태의 물체가 이쪽으로 전진할 때 바람이 불게 된다고 한다면, 이 바람이 불어서 공기의 흐름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타나는데, 만약 이게 유선형의 형태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게 유선형의 형태는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수직으로 돼서 저항을 많이 받게 됐을 때는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지만, 유선형이 됐을 때는 공기의 흐름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됐을 때는 공기 저항에 의해서 볼이 굉장히 떠버립니다. 볼이 굉장히 떠버리는데, 유선형이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시부터 2시까지 픽골프 부스에서 킴라바를 이겨라 장타 대회를 진행합니다. G 드라이버와 픽퍼터 등 다양한 선물과 함께 원포인트 레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시부터 2시까지 픽골프 부스에서 킥라바를 이겨라 장타 대회를 진행합니다. G 드라이버와 픽퍼터 등 다양한 선물과 함께 원포인트 레슨도 진행하오니 관람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공기 저항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있을 때 공기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지만은, 유선형이 될 때 공기의 흐름은 이렇게 돼서 그냥 볼이 뜨는 거를 막아주고 있다는 이야기. 볼이 뜨는 거를, 이거는 볼이 굉장히 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딤플이 있는 공과 딤플이 없는, 이렇게 딤플이 있는 공과 딤플이 없는, 이거는 딤플이 있고 딤플이 오케이 있고, 이건 딤플이 없는 볼에 대해서는 공기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공기가 마주보게 됐을 때 이 점이 가장 저항을 많이 받는 포인트가 되어 있고, 이것도 저항을 많이 받는 포인트가 될 텐데, 이 부분에 공기가 때렸을 때, 공기가 때려서 이 부분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딤플이 있는 공은 공기가 가운데 이 부분에서 공기의 흐름이 이 부분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저항점과 꺾어지는 점과를 봤을 때, 이 점과 봤을 때 이 각도가 한 80도 각도에서 이 점이 꺾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딤플이 있을 때는 이 꺾이는 점이 이렇게 각도했을 때 이건 한 110도 정도에서 꺾이게 돼서 이렇게 공기 흐름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공기가 굉장히 많이 뜨게 되는 거죠. 이거는 딤플이 있을 때는 뜨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볼을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볼이 이렇게 날아가게 될 때, 딤플이 있는 공을 쓰게 된다고 한다면 볼 뜨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데요. 막아주는데, 우리가 B는 사인 2세타라고 하는 식에서, 우리 여기서 이제 생각할 거는,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볼이 날아가는 론치 앵글의 각도가 될 텐데요. 론치 앵글의 각도가 이 세타의 값을 얼마로 했을 때 비거리가 가장 많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텐데, 세타를 결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이 세타는 예를 들어서 클럽의 로프트가 첫 번째로 결정하겠죠. 클럽의 로프트에 의해서 발사하는 각도가 로프트에 의해서 결정을 되고, 잠시 후 1시부터 이시우 프로를 모시고 이벤트 무대에서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포인트 레슨 참여를 원하시는 참가객들께서는 지금 이벤트 무대 앞으로 오셔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로프트는 예를 들어서 클럽이
어떤 아이언 클럽이 이렇게 있을 때요. 아이언 클럽의 로프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로프트가 되겠죠. 이 부분이 로프트인데 이 로프트는 이 페이스면에 수직선을 그어서 하는 부분이 볼이 날아가는 부분이고 이 지평선에 수평선과 갔을 때 이 각도와 이 로프트 각도는 같은 각도가 돼서 로프트라고 하는 것은 볼이 날아가는 각도가 될 텐데 이거는 클럽만의 참관객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브리지스톤 골프 신타부스에서 KLPGA 미녀골퍼 김현명 프로의 드라이버 스윙 원포인트 레슨이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브리지스톤 골프 신타부스에서 KLPGA 미녀골퍼 김현명 프로의 드라이버 스윙 원포인트 레슨이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클럽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부분이 로프트가 될 텐데요. 이 로프트는 볼이 날아가는 각도가 될 텐데 클럽만이 갖고 있는 로프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골프를 치느냐에 따라서 로프트는 변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클럽이 이렇게 있으면은 티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올려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떻게 이렇게 내려치는 사람도 이렇게 있을 텐데요. 이게 올려치는 사람들의 이 각도가 5도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로프트의 각도가 10.5도고 그다음 두 번째 올려치는 각도가 5도가 된다고 한다면은 실제적인 로프트는 여기에서 우리가 올려치는 각도다 해서 공격 각도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이걸 어택 앵글이라고 어택 앵글이 5도라고 한다면은 10.5도와 5도가 돼서 이 부분은 15.5도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스핀 앵글이 되는 겁니다. 스핀 앵글이 돼서 이 부분만큼만 볼이 뜨게 될 텐데 이 부분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이 15.5도만큼 날아가는 게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딤플의 영향으로 볼은 뜨지 못하고 가라앉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딤플의 영향에 의해서 이런 원인에 의해서 30 내지 50%까지 이런 각도의 값이 내려가게 돼요. 그 론치 앵글의 값이. 그래서 론치 앵글의 값은 15.5도에 되는데 30%만큼 발사 각도가 낮아질 수도 있는 영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곱하기 0.7을 하면은 이 부분에서 이게 론치 앵글이 발사 각도가 나타나게 돼서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9도에서부터 13도까지가 9도에서 13도 정도가 됐을 때 론치 앵글의 각도가 9도에서부터 13도 정도가 됐을 때 굉장히 비거리를 낼 수 있는 각도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로프트라든지 어택 앵글이라고 하는 각도를 본인의 어택 앵글이 어느 정도라 하는 걸 알아야지 로프트를 결정하게 될 텐데 로프트 결정하는 방법이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력이 많으면은 8도짜리 쓰고 그냥 경력이 없는 사람은 10.5도를 쓰고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택 앵글이라고 하는 공격하는 각도가 예를 들어서 분명히 드라이버 샷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려 쳐줘야 될 텐데 아이언을 찍어 치듯이 이렇게 쳐주게 된다고 이건 마이너스 각도가 되고 이건 플러스 각도가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드라이버 샷을 아이언처럼 찍어 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볼을 띄우기가 힘들어서 거리 내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이렇게 될 때는 필연적으로 로프트 값을 올려줘야 될 텐데 로프트는 또 경력이 꽤 오래돼서 8도로 쓴다고 한다면 이번엔 비거리를 늘려야 되는 부분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본인의 어택 앵글이라고 하는 거는 어택 앵글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스크린 골프장에 가보면은 많은 스피드도 나오고 볼 스피드도 나오고 스윙 스피드도 나오는데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어택 앵글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스크린 골프는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각도가 굉장히 잡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택 앵글 값을 알아야지, 어택 앵글 값을 알아야지 본인의 클럽의 로프트가 어떤 각도가 적당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기 KGST 시타 하는데 가시면은 그 분석 데이터가 사람이 많을 텐데요. 거기 가시면은 본인에 대한 어택 앵글 값이 얼마가 되는지 하는 거를 시타를 해보면은 그 부분 안에서 본인의 각도의 디테일을 볼 수 있어서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지 본인의 클럽에 관한 디테일을 정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그다음 세 번째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스윙 패스라고 하는 겁니다. 스윙 패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클럽이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 아웃사이드고 이쪽에 인사이드를 한다면은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에서 아웃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올 때는 마찬가지로 딤플이 있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해요. 딤플과 똑같은 역할이 돼서 볼이 뜨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스윙 패스가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는 스윙 패스를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을 반드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스윙 패스는 스윙 궤도는 어떻게 되는지, 스윙 궤도가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는지 인에서 아웃으로 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본인의 로프트라든지 모든 골프 클럽에 대한 스펙을 결정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한다면요, 우리가 볼을 때렸을 때, 볼이 때려서 날아가서 굴러간다고 한다면은 이 비거리 x, 이 비거리 x의 값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x의 식은 예를 들어서 지분의 v0의 제곱 곱하기 사인 2세타인데, 이 v0라고 하는 값이 볼 속도가 되어 있고 볼 스피드가 되어 있고, 이 세타라고 하는 값은 예를 들어서 발사각이 되기 때문에, 발사각이 돼서 이 값을 최대로 하려면은 볼 스피드의 값을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볼 스피드 값을 높이려고 한다면은 볼 스피드를 높인다는 것은 스윙 스피드 값을 높이는 게 아니라 볼 스피드 값을 높이려고 한다면 이 클럽의 스윗스팟의 가운데 맞게끔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운데 맞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우선 클럽의 길이가 적합한지, 예를 들어서 클럽이 이렇게 맞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너무 긴 클럽이다는 이야기죠. 페이스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 클럽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자꾸 이렇게 힐 쪽에 이렇게 맞고 있다. 이거는 본인한테 굉장히 긴 클럽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맞고 있다고 한다면 본인한테 굉장히 짧은 클럽이기 때문에, 그래서 샤프트의 길이를 적합하게 해서 가운데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게 볼 스피드를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다는 이야기입니다. 볼 스피드가. 그래서 샤프트의 길이가 점점, 클럽의 메이커들은 경쟁적으로 샤프트 길이를 점점 늘리고 있어요. 샤프트 길이가 늘어나면은 스윙 스피드가 빨라질 것이다 하는데, 그와 같은 기대만큼 되지 않고 샤프트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타에 맞을 확률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 세타라고 하는 것은 볼이 발사되는 각도가 될 텐데, 볼에 되는 각도를 어떤 각도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프트라고 하는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데, 로프트를 결정하려면은 내가 어떤 탑법으로 올려치는지 내려치는지에 대한 어택 앵글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택 앵글 값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본인의 스윙 패스가 어떻게 되는지, 스윙 패스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정확한 자기의 클럽을 선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잠시 후 1시부터 KPGA 프로 김민호 프로의 엘리트 골프 선수들의 골프 지도법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잠시 후 1시부터 KPGA 프로 김민호 프로의 엘리트 골프 선수들의 골프 지도법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참가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고반발이라고 하는 거리를 더 내기 위해서 고반발이라고 하는 드라이버를 많이 구매하시는데, 고반발이라고 하는 드라이버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고반발이라고 하는 클럽은, 고반발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1m 높이에서 볼을 떨어뜨렸을 때 반동에서 올라오는 거리가 이게 83cm 정도가 올라왔다고 한다면 1m 높이에서 떨어졌더니 83cm가 올라왔다. 그래서 이거를 100분의 83이 돼서 이게 0.83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반발 개수가 됩니다. 반발 개수가 되는데, 이 반발 개수는 굉장히 미국의 USGA라든지 영국의 RNA에서 이 반발 개수의 제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꾸 프로 선수들이 자꾸 비거리가 많이 나가게 된다 보면 골프장의 설계를 다시 해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반발 개수가 0.83이라고 하는 걸 제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은 광고에 노출이 되셔서 뭐 0.9라든지 0.91이라든지 0.92라든지 이렇게 해서 0.9짜리의 드라이버, 0.91의 드라이버, 0.92라고 하는 반발 개수 드라이버가 있다 한다면 어떤 걸 구매하셔야 되겠어요? 0.92라고 하는 걸 아마 구매하실 텐데,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반발 개수는 우리가 클럽이 이렇게 있을 때, 클럽이 있다고 한다면 이 스위스팟에 한 점을 때린 점에, 근데 여기 맞을 확률은, 여기 우리 일반 골퍼들이 스위스팟에 맞을 확률은 4만 분의 1밖에 안 돼. 4만 분의 1이 되는 이 점에 때려서 나타나는 반발 개수의 값이 0.92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0.92라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맞을 확률보다도 가운데를 벗어난 부분에다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맞을 확률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반발 개수 값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지, 가운데 점에 대한 값만, 가운데 한 점만 때려가지고 나오는 반발 개수 값이 높은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발 개수를 보려고 한다면은 클럽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스위스팟이면은 가운데 때렸을 때 높은 치수가 아니라 가운데 쳤을 때 높은 치수를 만들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맞았을 때는 반발 개수가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고, 여기 맞았을 때는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아마추어 골퍼들이 고반발의 클럽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된 클럽이 아니라, 가운데 때렸을 때 수치값이 높은 게 아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가운데, 이 수치값이 크지 않더라도 굉장히 커브가 완만해서 여기 때리더라도 이 수치값이 높은 이런 수치값의 드라이버를 찾는 게 본인한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잘못 해석해서 그냥 가운데 고반발이라고 하면은 나타나 있는 수치값이, 이 수치 나타나 있는 0.9다, 0.91이다, 0.92가 내가 쓰면은 반발 개수가 훨씬 큰 게 아니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한 USGA에서의 룰은 가운데 점만 때린 것만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런 점들을 때렸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발 개수의 커브는 이런 부분으로 나타난 커브를 찾아야지, 이 커브가 이렇게 돼버린다고 한다면은 여기 때렸을 때 이거는 이거고, 여기 때렸을 때 반발 개수는 이 값이 돼서 상당히 나름대로 반발 개수라는 개념의 잘못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돼서 수고하셨습니다.